주베르 볼륨이랑 필러는 둘 다 볼륨 기술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둘이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베르 볼륨은 스킨을 약간 피는 정도, 살짝 꺼진 선을 좀 올려주면서 피부의 결이나 피부 컨디션을 조금 올려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러는 있는 그대로 꺼진 깊은 지방의 볼륨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증강제, 볼륨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많은 볼륨이 필요하거나 디테일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러를 더 추천드리고요. 살짝 꺼진 선을 좀 교정하면서 피부 결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주베르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우리 피부 안에 콜라겐을 만드는 씨앗을 넣는 거예요. 이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직에서는 감당 가능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부 조직은 콜라겐을 많이 함유할수록 당연히 결도 좋아지고요, 수분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킨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고, 약간의 볼륨 증가, 특히 주베르 같은 경우에는 선이 조금 펴지는 정도, 약간 꺼진 팔자선이라든지 근육 결 따라 꺼진 옆볼이라든지 미디엄 밴드, 이 정도를 좀 교정하는 거죠. 필러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을 올리는데 좀 쓸 수도 있겠지만 꺼짐 때문에 생겨 보이는 처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피곤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선을 교정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형적인 목적은 필러가 더 강하고요. 피부적인 목적, 스킨 퀄리티적인 목적은 주베르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베르 볼륨 해도 되죠. 근데 기대치를 조금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이쪽에 볼이 훅 꺼져 있는 상태에서 주베르 볼륨을 한다면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술을 반복하는 과정이 좀 지칠 수도 있겠고, 많은 볼륨이 꺼져 있는 경우에 필러를 소량해보고 그 이후에 또 많이 부족해 보인다면 필러를 한 번 더 하거나, 살짝 근육 결 따라서 선처럼 그어진 꺼짐이 보인다면 그때 주베르 볼륨을 좀 해도 되겠죠. 주베르 볼륨보다는 스킨 퀄리티를 올리는데 피부 결을 좀 올리는 게 더 특화되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스컬프라처럼 좀 더 많은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필러의 장점은 두 가지예요. 즉각적인 효과도 가능하고 디테일한 것도 챙길 수 있는 거. 근데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죠. 필러의 물성, 필러가 들어가는 위치, 필러가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다른 물리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필러의 물성과 주위 위치가 같더라도 깊이가 다르다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면 얼굴을 좀 가벼워 보이게 리프팅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좀 잘못 적용했을 시 필러를 하고 나서 얼굴이 무거워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쳐져 보이는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술자의 숙련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건 필러긴 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될수록 디테일함과 즉각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게 필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베르 결절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초기에 조금 만져지는 뭉침, 이거는 단순히 주사액이 뭉친 거기 때문에 조금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고요. 주베르 결절은 보통 한 달 정도 이상 콜라겐 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단단하게 만져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위치에 너무 많은 주베르 입자가 뭉쳐 있었다든지 아니면 시술 간격을 잘 안 지켜서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베르기 들어가서 또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면역 반응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단단하고 큰 입자가 만들어진 상태죠. 이 결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를 기다리려면 좀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잘 깨주고 흡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결절인지 단순한 뭉침인지 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일단 주베르를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콜라겐 자체가 우리 얼굴과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을 잘 결정하고 한 부위에 뭉쳐지는 볼륨이 만져지지 않게 넓고 고르게 펼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져지더라도 내 피부랑 크게 이질감이 없이 적당히 잘 만져지겠죠. 오히려 그게 탄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결절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부위에 정말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부피를 형성한 거예요. 이 부피가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눈밑이라든지 입 주변
이마 이런 움직이면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치료해야 되는 결절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주베룩도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같은 주베룩 한 바이알이라도 수화하는 용량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주베룩 한 바이알에 60cc를 수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80cc를 수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10cc를 수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수화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 좀 다른 거는 시술자의 숙련도랑 그 병원에서 수화하는 용량, 주사 용수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베룩 20cc 얼마를 따지기보다는 그 병원에서 한 바이알에 얼마의 주사 용수를 썼는지 알고 시술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의 꺼짐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 지방의 꺼짐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국인에서는 조금 적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고릅수, 뼈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깊은 지방층은 조금 꺼지면서 아래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도 줄면서 피부가 좀 흐느적 거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피부랑 뼈, 지방층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도 처진다고 알려져 있죠. 스마스 자체도 좀 처지면서 얼굴이 좀 더 꺼져 보일 수도 있고요. 일단 시술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필러만 단독으로 시술하거나 주베룩만 단독으로 시술할 경우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러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주베룩도 많이 넣어놓는다면 조금 예측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륨 시술을 같이 받는 거는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요. 필러를 먼저 해놓고 주베룩 스킨으로 아니면 주베룩 볼륨으로 결을 피는 정도의 시술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러랑 주베룩을 섞어서 한다든지 필러가 주입될 위치에 같이 넣는다든지 하는 시술은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오늘 주베룩과 필러를 많이 비교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주베룩 말고도 여러 가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